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백년 살고 싶고. 하였지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솔직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하늘 노래 둥지를 들어보라.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요, 데뷔 60주년을 맞은 가요계 레전드 저희 남진 선생님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요. 예. 요즘 계속 유행인 게 챗 GPT예요. 여기에 그러면 가수 남진을 한 단어로 정리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일단 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렇게 한 단어로 정리를 한다면 물어보니까 한 단어로 정리하면 영원한 오빠. 그 시절에 오빠였고 또 지금도 오빠고 앞으로도 영원히 오빠일 사람이다라는데 소감은 어떠십니까? 그러길 바랍니다. 네. 그럴 수 있기를 바라죠. 영원한 오빠시고 그렇죠. 네, 앞으로도 들을 수 있기를. 네, 쭉 그러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남진 선생님의 저희 이야기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볼 텐데요. 일단 이렇게 뭐 AI까지도 인정한 우리 영원한 오빠 남진 선생님. 1965년에 데뷔를 해서 올해 데뷔 무려 60주년을 맞으셨어요. 네. 심경이 어떠십니까? 한 6년 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갈 줄은 몰랐어요. 저도 요즘 와서 많이 느낍니다. 네.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것을. 아, 빛의 속도로 지나가시는군요. 네, 정말 빨라요. 네. 자, 오늘 남진 선생님의 60년 음악 인생 스토리와 무대 막 진솔한 이야기를 그러면요 저희가 히트곡으로 준비를 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히트곡, 첫 번째 곡입니다. 바로 뭐가 뜰까요? 전설의 시작 서울 플레이보이가 뜹니다. 네. 자, 일단 저는 이 노래를 잘 모르겠는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안답니다. 아, 알고 계시는군요. 예. 1965년에 네. 서울 플레이보이가 아니라 플레이보이. 후레이보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던 거죠. 196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남자 가수분들을 보면요. 최희준 선생님, 남일애 선생님, 위키레 선생님 되게 약간 식물성과였던 얌전한 분들이셨는데 예. 혜성과 같이 저 앨범 자켓 좀 보시겠습니까? 지금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복장에 인기 상승의 호남 가수 남진군의 히트송 플레이보이라고 했는데 저게 플레이보이, 그러니까 잘 노는 바람둥이 남자가 아니고요. 네. 어떤 거냐면 풍채가 좋고 남자답고 정말 멋진 사나이란 뜻. 그러니까 그리고 음악도 세련된 팝 사운드로 해가고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신적인 또 획기적인 노래였으나 아, 그랬군요. 예. 흥행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요? 흥행을 못했어요? 아니, 왜? 제가 이제 조사해 본 결과 예. 이게 이제 아무래도 너무 잘생기고 그때 또 한양대 출신의 엘리트인데다가 예. 부잣집 아드님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분이 가사가 이게 좀 문제가 있었어요. 나는 못생겼지만 네. 이걸로 시작하는데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전혀 안 맞는. 전혀 안 맞는 예.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못생겼어? 이러면서 네. 안 듣기 시작했던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요즘 봐도 너무 세련되지 않았나요? 요즘 보면 뭐 원빈이나 정우성 배우가 뭐 나 못생겼다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 그런 의미인 거죠. 어쨌든 예, 뭐 예. 굉장히 기대를 하시고 내셨던 첫 앨범이셨는데 안타깝게도 설명하신 것처럼 흥행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좀 당시 아쉽지 않으셨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그런 이유도 있지만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 시절에는 우리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는 남일애 선배님의 전성기 시대였어요. 예. 빨간 구두 아가씨. 예, 그렇죠. 그때는 빨간 구두 아가씨고 이정표, 네. 첫사랑 마도로서. 예, 그러다가 이제 그 가요계가 어떤 변화가 왔냐면 완전 변화가 트로트에서 네. 트로트 곡에서 컨트리송, 이게 노란 샤스 한명숙 선배님의 노란 샤스 그게 가요의 그런 리듬, 예. 컨트리송이죠 미국. 또 그리고 남자 노래로는 최희준 선배님의 그 선배님 전부 다 팝송 하시던 분이에요. 네. 한명숙 선배님, 최희준 선배님 전부 팝송 하시던 8군에서 그때. 네. 최희준 선배님은 넷킹콜 노래를 했어요. 저도 학창 시절은 가요는 전혀 모르고 팝을 좋아해서 예. 근데 최준 선배님 노래를 듣고 그 가요의 매력을 느껴서 그분 노래를 그대로 시키면 모창 가수였죠. 네. 똑같이 불렀어요. 그 노래를 좋아하니까. 예. 그러다 우연히 이제 가수의 길을 가게 되다 보니까 그 스타일 노래를 하게 되죠.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그렇죠. 런 예. 스타일이니까 이건 네. 트롯이 아니고 저는. 그래서 이제 서울 플레이보이가
최희준 선배님의 맨발의 청춘, 스윙, 미국 재즈 노래예요. 예. 그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풍을 노래하니까 모창 가수가 되니까 사람들 귀에 당시에. 확 뛰지를 못했죠. 그래서 성공을 하면 모창 가수예요. 최희준 노래죠, 쉽게 말해서. 네. 그러니까 뜨지를 않더라고. 그 선생님의 아쉬웠어요. 색깔이 당시에는 좀 잘 드러나지 못했다. 똑같은 모창이니까. 이게 눈 감고 들으면 최희준 씨 노래 같아요, 다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선생님한테 포기라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도 보니까 다음 앨범을 또 내셨는데 이번에는 이게 금지곡의 발목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연애 영번지 얘기하는. 예. 그때 당시는 또 문화부 소속에 예. 그 심사위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가요곡도 두 가지예요. 외색, 일본 지금 말하자면 트로트. 네. 또 그 뭐라고 그러지? 가사 안 좋은 거 뭐라 기관을 준다거나 절망적인 네, 분위기 그 할 때는 가사 못 부르겠어요. 안 좋으면은 그걸 금지시키는데 예. 가사가 연애 영번지라는 그게 좀 불쾌하다 그래요. 연애 영번지 이게요? 그거는 저도 그때는 이유를 모르죠. 그럼 연애 태평이라고. 5번지로 합니까? 10번지로 합니까? 영번지가 왜 아, 택배적이지? 근데 생각은 이상한 쪽으로 가버려요. 왜 그렇게 영번지로 했냐? 네. 그것이 금지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했던 반응이에요. 이건 또 희준이 형 스타일하고 좀 달랐어요. 나도 이제 한번 혼이 났으니까 네. 이제 내 색깔을 많이 좀 넣어서 불렀는데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딱 금지돼 버렸어요. 너무 허탈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이 방송하고 인연이 있는 게 네. 그때 동화 방송이 예. 우리나라 가요 중에서는 제일 파워가 있는 방송이에요. 맞아. 그게 강수양 씨라고 총음악 담당 대장님이세요. 네. 그분이 저를 굉장히 예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특별히 밀어준 노래가 연예응원지였어요. 그랬는데. 그래고 히트가 된 네. 거예요. 좀 분위기가 딱 떠요. 이분이 도움으로. 네. 그런데 어느 날 한 3, 4개월 됐는데 나를 보더만 이리 오라고 그러더라고. 네네. 그래서 표정이 좀 이상하셔. 선생님 무슨 일 있습니까? 그랬더니 야 큰일 났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금지돼 버렸어. 오. 금지되면 못 트는 거야. 그 다음날 그날부터 못 들어. 그 당일부터. 어린 나이에 예. 얼마나 제가 쇼크 반응이 없었으면 좋은데 반응이 있는데 금지라는 게 왜 금지입니까? 네. 가사가 퇴폐래. 퇴폐. 퇴폐. 영이 퇴폐예요. 네. 네. 그게 무엇이 퇴폐냐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얘기하겠어. 그러니까요. 전혀 이해가 안 근데 돼요. 제목이 퇴폐. 그러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3개월 만에 금지돼 버렸어요. 어린 나이에 제가 20살 때인데 너무 쇼크를 먹고 못 먹는 술을 먹고 쓰러졌다니까요. 그 정도로. 예. 20살에 또 트라우마를 만들 정도로 당시에 아픈 기억이 있으셨던 건데. 쇼크였죠. 예.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예상치 못한 곡이 선생님의 인생을 180도 바꿔놨다. 이게 뭐냐면 울려고 내가 왔나 이 곡이에요. 그 연애 영번지 곡 안에 그때 그 발표한 게 3곡이었어요. 네. 하나는 그 지금 연애 영번지 한 것은 룸바. 네. 라틴 스타일이에요. 룸바. 쿵따라닥딱 쿵따락. 또 다른 버전. 룸바예요. 예. 하나는 지금 말하는 트롯이에요. 트롯. 네. 쉽게 말하자면 트롯 뽕짝이라고 뽕짝. 네. 우리말로 한국말로는 뽕짝. 영어로 하면 그게 트롯이에요. 그 곡 하나 있고 슬로우 락. 미오다시 하면 빈장 같은 투투투 따따따 슬로우 락. 3곡이었어요. 근데 제일 3곡 받은 중에 내가 하기 싫은 게 트롯이었어요. 왜냐면 이런 트롯은 내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예.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선생님이 하라니까는 억지로 부른 노래예요. 그 노래가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연애 영분지가 제일 좋아하는 곡인데 금지돼 버렸잖아요. 예. 방송 안 나오면 못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님이 마치 올라오셨어요. 내가 너무 표정이 안 좋으니까 야, 뭔 일 있냐 해서 어머니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금지돼 버렸다고. 예. 야, 네가 이번에 한 것 중에 내가 들어보니까 그 울려고 내가 왔나 노라. 나이 드신 어른들은 그 트롯을 좋아하잖아. 리듬을. 예. 우리 선배님들이 불렀던 노래니까 우리나라. 나는 그 트롯 저 울려고 내가 왔나 그 노래가 좋더라. 어머니가. 그거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 하면서 용돈을 두툼이 주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방법이 없잖아요. 곡이 없는데 뭐 내가 좋아하는 곡. 네. 할 수 없이 이 곡을 갖고 또 통화 방송 잊어버리도 않아. 또 찾아왔어요. 강수양 선생님한테. 그 이제 좀 내가 너무 야 뭐 어떡할래 그래서 선생님 그 안에 그러면 이 노래가 안 되면 요짱 노래 그러면 울려고 내갔나 요거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선생님도 나한테 안 맞는 것 같거든 잘 트롯이니까. 그래 알았어 그럼 곡이 없으니까 네. 요거 한번 해줄게요. 그러고 이제 그거 좀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행운이 저한테 그렇게 올 줄 이 세상 나도 몰랐고
할 수 없이 부른 노래인데 그 노래가 네. 한 달 나가니까 반응이 오기 시작해서 그 노래가 그때 1965년도에 우리 가요계 최고 히트곡이 울려고 내가.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픽한 노래로. 네. 그렇지 그렇지. 어머님이 도와주셔서 그랬으니까 했죠. 안 그러면 하고 싶은 생각을 안 했었죠. 예. 포기했었죠. 자, 이렇게 울려고 내가 왔나 성공 후에요. 그야말로 인생 역전 스토리가 지금부터 뭐 하나둘씩 펼쳐집니다. 그야말로 이때부터 톱스타 반열에 오르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울려고 내가 왔나 이후에 이 남진 씨 같은 경우에는 트로트의 별이자 엔터 산업의 별이 됩니다. 그 이유가 196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 농업을 하시던 분이 이제 도시로 올라오던 시대였어요. 예. 근데 가사를 보시면 천리길 울려고 내가 왔나 그리고 낯설은 타양 땅 떠나왔나 그러니까 이 노래를 가사를 들으면 너무 내 얘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울렸다라는 평가를 얻고요. 이 동명의 노래, 이 노래로 영화까지 만들어집니다. 영화까지요? 아, 영화가 저거군요. 네,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주연을 또 남진 씨가 맡았어요. 네. 여배우 중요합니다. 여배우가 또 어떤 분이시냐면 60년대 여배우 트로이카 중 한 분인 남정임 씨가 또 맡았어요. 근데 제가 아까 엔터 산업의 별이 됐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이 영화 이후에도 무려 60여 편의 주연으로 남진 씨가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실력까지 있습니다. 부일영화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하고요. 당연히 본업으로도 인정을 받은 게 가수로 또 신인 가수상 수상하죠. 10대 가수상 수상하죠. 그리고 제가 선생님 인터뷰로 몇 번을 뵀었는데 작년에 인터뷰 듣고 선생님 너무 멋있어요라고 했던 게 네. 여러분 세금을 많이 내는 건 애국자 아닙니까? 그렇죠. 당시에요. 연예인 세금 납부 실적 1위였어요. 아, 그러셨군요. 이거는 저는 너무 부럽더라고요. 언뜻 지나가는 영화 장면만 봐도 너무 잘생기셔서 네. 인기를 끄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그런데 선생님 굉장히 집안의 반대가 심하셨다고 들었어요. 야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 아버님이 제 이 노래 하는 걸 알고 몇 개월 안 있다 돌아가셨어요. 아, 예, 그러셨군요. 병원에 계셨는데 예. 이놈아 이 세상 하고 많은 직업 중에 할 것이 없어서 풍각쟁이를 하려고 그러냐. 풍각쟁이. 예, 그리고 3개월에 돌아가셨어요. 아, 그런데 너무 섭섭하셔가지고. 그럴 만도 하신 게 또 당시 아버님께서는 정치계의 거물이셨던 예. 언론도 하시고요. 예, 언론사. 김문옥 의원님이시죠. 언론, 목포일보 회장도 목포일보 하시고. 예. 오너. 아, 그리고 예, 그러시군요. 그때 국회의원도 네.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집도 드나들던 사이였다 이런 얘기들도 아니 저희 집에 예. 아버님을 찾아뵈러 자주 오셨죠. 아, 예, 지금도 건너갑 어르신들 이렇게 뵈면은 네. 야 내가 그때 국민학생이었으니까 예. 중학교 막 이런 내 어릴 때 얘기를 해요. 야 그때 갔을 때 너 요만했는데 아, 그런 얘기하죠. 그런 또 우여곡절이 있으셨고 예. 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요 두 번째 플레이리스트를 저희가 들려드릴게요. 두 번째 음악으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음악일까요? 네, 가슴 아프게. 근데 저희가 부제로 월남에 간 오빠라는 부제를 달아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근데 당시에 굉장히 승승장구하시면서 소녀 팬들을 그야말로 모으셨을 때였는데 이때 갑자기 해병대를 입대하시고 월남전 파병까지 가셨다고요? 갑자기 가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3대 의무입니다. 국민 남자가 3대 의무. 예. 이제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외국은 그때 당시만 해도 군대 안 가면 여권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외국도 좀 다녀야 되겠고 하고 그러는데 어릴 때부터 꿈이 로망이 네. 군대는 누굴 가야 되니까 예. 육해공군 해병 있지만은 가고 싶은 것이 꼭 해병대였어요. 남자라면 해병이다? 예. 그럼 제 그 고향이 선배님들 말썽꾸러기 선배님들이 많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선배들이 학교 다니다가 안 보여버려 퇴학당하고. 예. 그럼 한 1년 있다 오면은 딱 오거리에 중심강에 빨간 명찰에 그냥 카키복에 팔각모 쓰고 나오면 그러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러고 한번 나오면 다 목포가 다 시끄러워. 야 나도 군대는 해병대다. 어릴 때부터.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군대 갈 나이 20대 초반 되면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야 해병대에 지원하겠다. 그래서 이제 해병대에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해병대 지원을 할 때 마치 우리나라 월남전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월남전에 또 해병대는 인원이 적어요. 해병 여단이라고 해병 청룡부대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가야 될 일이 있고 그래서 이제 나 지원을 가겠다 그러면 네. 그러고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해병대로 입대를 하신 뒤에 그럼 월남전까지 가시게 되기까지 어떤 뭐 계기나 이런 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때 이제
입대를 해가지고 우리 그때 연예인 활동을 하면서 입대했으니까 예. 가끔씩 한번 방송에 나오고 그랬는데 그때도 이제 정치적으로 여야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야당 쪽이죠. 야 현역 군인이 뭐 이렇게 활동도 하고 방송 나오고 그러나 이제 이런 한마디를 한 거예요. 예, 그 국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해병대 자체에서 조금 그렇잖아요. 좀 그러니까 좀 분위기가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우리 월남이나 갈랍니다. 그러고 그냥 가버린 거죠. 근데 당시에 어쨌든 월남을 간 가수는 흔치 않지 않나요? 네, 저하고 진송남 선배님, 네. 우리 저 태원 친구, 그 셋이 갔었죠. 위문 공연은 갔지만 네. 현역 군인으로 가기 군인 간 사람은 그 힘들었고요. 세 사람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군에 입대한 거가 영화 국제시장에서 선생님 가시는 장면이 영화의 한 장면으로 아, 그래요? 인기 가수가 입대한다 하는 걸로 천만 영화인가요? 거기에서 남준 선생님 나오셨었죠. 이야 오랜만에 내 모습 네. 보는데 지금 어떠세요? 영상 선생님. 보니까. 지금 현역 네. 군복무 하고 있을 때, 네. 예. 그 같은 뭐 행사 있으면 그래도 가수 출신이니까 그렇죠. 한 번씩 나가서 안 하면 안 노래도 되죠. 하시고. 네. 안 하면 안 되죠. 그러죠. 저 때 기억이 나세요? 그러면 어떤 심정이셨어요? 저 때 저를 노래 부르시면. 노래할 때 제일 재밌고 좋죠. 근데 이렇게 사실 군 생활을 톱스타로 살다가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예. 근데 위안이 되는 게 당시에 팬레터를 뭐 박스로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월남에 이제 가 있을 때 유문 편지들이 오는데 예. 저한테 오는 편지가 사과 박스로 하나씩 와요. 우리 팬들한테 오는 게. 사과 박스로. 그렇죠. 이제 한 보름 만에 오면은 한 박스씩 와.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전우들이 심심하잖아요. 네. 시간도 있고 이럴 때는 그 팬끝 뜯어보고 인물 이쁜 팬이 있으면은 예. 나 몰래 지들끼리 팬 레터. 그래요? 그래고 결혼한 친구도 있어요. 아. 몇 명 있어요, 몇 명. 네. 그 팬 레터로 해가지고 인연이 돼가지고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그런 또 인연도. 네. 그런데 뭐 당시에 어쨌든 간에 현역 군인으로 파병이 되셨다 보니까 예. 죽을 고비도 넘기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얘기하면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예. 이게 국내가 아니고 국내에서도 제가 1년 했고 월남에서 2년 있다 왔는데 예. 24개월. 전쟁터라는 것은 국내하고는 전혀 달라요. 상황이 죽고 살고 있잖아요. 네. 나가서 밭이 매복 밤에 나갔다가 아침에 돌아오면 사람이 안 보여. 네. 그럼 작전 나가서 죽고 자 이런 시대니까 하루 아침에 옆에 있던 친구가 죽고 전우가 그러니까 좀 실감이 안 나는데 그런 그 군대 생활이라는 것이 제 삶 속에서 가장 위험했고 힘들었지만 네. 굉장히 뜻있고 보람 있고 의미 깊은 제 삶의 밑거름과 되고 힘이 되는 게 저는 월남 청룡부대 시절이에요. 그러셨군요. 지금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선생님 저희 마이크 지금 달아드린 데가 왼쪽 옷깃을 좀 살짝 이게 바로 잡아주시고. 안 돼서 네. 이렇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하고 마이크가- 계속 네. 방송을 이어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나오라고? 네, 이게 자꾸 쓸려서 시청자분들이 듣기에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네, 예. 네. 아, 겐지매? 네. 예, 감사합니다. 친해. 생방송이다 보니까 또 이런 예, 아니, 유치부터 좋잖아요. 이야기들도 있는데 자연스럽고. 그런데 당시에 선생님 월남전 파병 연장을 요청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원래는 이게 요즘 사실 군 생활이 1년 6개월밖에 안 되긴 하는데 당시에 굉장히 3년이죠. 요청을 해서 3년을 계셨다고 들었어요. 아니, 그렇게 1년은 한국서 했고 예. 국내에서 복무를 했고 2년 24개월은 네. 우리 저 다낭 옆에 있는 호이안 네. 우리 말하자면 청룡부대 해병대가 청룡이죠. 예. 청룡부대에서 원래 SOP 군 번칙이 사병은 특수병가 아니고 사병 1년 이상 못 해요. 아. 무조건 귀국시켜버려요. 네. 근데 제가 사병이잖아요. 사병. 예. 소총수라고 소총수. 그 이제 1년 이상 못 있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 오면 1년을 다시 군복무를 하고 제대를 하게 되는데 그냥 국내에서 1년 있는 것은 조금 희마리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양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안 보이는 데서 군복무 제대로 하고 딱 제대해서 가고 싶게 다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가면은 네. 연예인으로서 그 모습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생각을 준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오히려 큰 도움이 됐지. 지혜로우셨어요. 직업이 인기 직업이잖아요. 근데 네. 그 지혜를 줬다는 게 야, 지금 같으면 안 읽는다니까요. 빨리 가겠다 그러지. 당시에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이미지에도 도움이 됐어요. 도움이 됐죠. 근데 연기가 안 되는데 아무도 그 허락할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네. 제일 높은 사람이 우리 해병 여단장 원스타
여단장 그분밖에 결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참부장님한테 부탁했더니 야 나는 그거 내 결혼 안 돼. 여단장님한테 네가 한번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이렇게 한번 면회 신청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남은 지가 몇 달 안 남았는데 빨리 또 보내달라 그러실 줄 알았던가 봐. 네. 야, 왜 뭔 일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있지. 야, 연장을 못 담시 하냐? 딴 놈들은 빨리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야, 이거 귀찮아. 사고 치지 말고 그냥 가. 이러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했죠. 제가 돌아가면 다시 연예인으로 돌아가는데 네. 가서 1년 동안 그냥 부대 안에 그냥 조용히 있는 것보다는 뭐 여기서 그냥 난 좋습니다, 월남이. 딱 하고 가겠습니다 했더니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도 그러겠구나. 알았어. 그러더만 야, 참모장 연결시켜. 야, 그래서 1년 더 있었어요. 그냥 너무 고맙죠. 자, 이렇게 선생님의 파란만장한 월남전 에피소드까지는 저희가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남진 선생님의 또 인생 플레이리스트 다음 곡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곡일까요? 님과 함께 복귀와 제2의 전성기라는 게 뜨네요. 그러니까 군 입대 후에 3년 만에 거의 복귀를 하게 된 건데 요즘 같으면 사실 유인경 기자 3년이라는 공백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좀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이게 제대 직후에 서울에서 남진 귀국쇼 리사이트를 했어요. 요즘은 뭐 3주일만 방송에 안 비춰도 은퇴했냐는 얘기를 들을 텐데 예. 3년의 빈 공백기를 이제 메우고 제대 직후에 이제 9월 16일부터 19일까 나흘 동안 이제 현재 세종문화회관이 전에 서울 시민회관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연장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극장식 쇼와 함께 유행하던 스타들이 전부 다 공연을 했는데요. 남진 선생님의 공연이 좀 달랐죠. 그때는 막 코미디언들도 나오시고 배우들도 나오시고 국악가 하시는 분도 나오셔서 했는데 네. 정말 3천석 규모였어요. 3천석. 3천석 규모였고 3년 동안 안 비쳤던 얼굴이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부터가 굉장히 두근거렸어요. 안 오면 어떡하지? 안 오면 어떡하지? 예. 게다가 리사이트라는 날 비도 부슬부슬 오는 날이어서 맞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초조해하고 있고 야 이제 또 군대 갔다 와서 불안했어요. 예, 완전 잊혀지는 거 아닌가 하고 막 창밖만 보고 있었는데 어머 어떡하면 좋아요. 공연 30분을 앞두고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예. 막 관객들이 밀려드는데 물론 70%는 여성이었습니다. 아가씨, 아줌마, 뭐 할머니까지 다 나타났고요. 시민회관을 가득 배운 여성 팬들이 그때 아마 큰 소리로 오빠라고 뭐 소리를 지르면서 했던 게 그리고 아마도 최다 관객 동원의 기록을 세웠었죠. 그다음에 사실 수많은 분들 뭐 이제 BTS도 완전체로 컴백 공연을 한다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긴 공백 끝에 네. 이렇게 컴백 리사이트를 화려하게 성공적으로 한 분은 남진 선생님이 최초이자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막판에 그렇게 팬들이 이렇게 노심초사 하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이렇게 그럼요. 막판에 막 몰려왔던 그 순간 기억하실 것 같아요. 불안했죠. 하도 오랜만이니까 막 팬들이 안 오면 또 자리가 메워지면 어떻게 하는 예. 불안감이 굉장히 컸었죠. 예, 근데 이제 딱 이제 무대에서 문이 쫙 열리는데 네. 와 1층인지 3층이 꽉 찼어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도 그 순간이 가슴이 막 터지는 것 같았어요. 네.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듬해에요. 히트곡이 탄생을 합니다. 바로 님과 함께 이 곡인데 자, 이 님과 함께 그런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남진 선생님 이게 님과 함께를 원래 선생님이 못 부를 뻔 하셨다면서요. 예, 작곡가 선생님이 참 남국인 선배님이신데 예. 거기 좋은 거 있으니까 오라 그래. 그러니까 뭔가 예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오랜만에 귀국해가지고 영화 찍어야지, 네. 극장 쇼 다녀야지, 텔레비 나가야 되지, 너다섯 가지를 하다 보니까 영화 촬영해야 되지. 너무 바빴어요. 그러셨군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한참 20대 때니까 또 데이트도 좀 해야 되고 네.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제 가기는 가겠다고 해놓고 한 몇 번 빵꾸를 냈어요. 근데 이분도 굉장히 예술하신 분인데 예민한 분인데 화가 나셨어요. 네. 몇 번 내가 갈게요 하고 안 가니까. 그리고 이 양반의 마음이 이제 딴 사람을 줘야지 화가 나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있는데 그 레코드 회사 사장님께서 들어보시고 딱 이 노래는 나한테 맞을 노래 같거든. 아, 선생님 노래다.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 왔어요. 야, 나는 무슨 일 있습니까? 아, 너 이번에 말이야 그래 보너스 줄 테니까 용돈 준다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갔어 바로. 용돈에 바로 넘어가신. 네. 그랬더니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 작곡가 선생님.
그렇게 오라겠는데 안 하는데 용돈시장에 내가 왔으니까 화가 얼굴 표정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장님이 그거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는데 네. 딱 들어보는데 뭐 딱이에요, 딱딱. 그때 당시 우리 가요에서는 가장 빠른 템포의 노래, 네. 소위 말하면 고고. 아, 쿵쿵 따따 쿵쿵 고고. 아. 고고 노래로서는 이게 제일 빠른 템포가 인간겠어요. 야, 그러셨구나. 지금 들어보면 보통 템포인데 그때는 제일 빠른 노래예요. 그런데 그게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가 마음에 들어서 녹음을 하게 됐죠. 그런 또 바로 폭 빠지셨던 노래가 님과 함께인데 사실 이 남진 선생님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수식어 바로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죠. 네, 맞습니다. 이 두 사람 간의 평행 이론이 또 있는데요.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남진 씨의 이 베트남 파병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좋아하셨던 이 엘비스 프레슬리와 닮은 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엘비스 프레슬리 또한 인기 절정의 순간에 자원 입대 후에 독일의 미군 기지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네. 당시에는 미국도 우리처럼 징병제였거든요. 엘비스 역시 이 귀국 후에 개선 장군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는데 우리 남진 선생님 역시도 사실 우리 한국에 다시 돌아왔었을 때 정말 엄청난 전성기를 누리셨잖아요. 저는 우리 남진 선생님 부산에서 콘서트를 하실 때 또 제가 네.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이 공연을 보러 갔었는데 엘비스 프레슬리 저리 가랍니다. 일단 의상을 공수해 주시는 게 정말 네. 장난이 아니에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엘비스 프레슬리 의상을 입고 전국을 누비셨더라고요. 제가 자료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이 이야기가 돌았는데 매니저를 미국에 보내가지고 엘비스 프레슬리 무대 의상 직접 공수를 해왔다고 하시고 의상 한 벌값이 25만 원이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 공무원은 이 9급 공무원 월급이 2만 원이 채 안 되던 시기니까 사실 1년치 연봉이 훌쩍 넘을 때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와, 이렇게 무대 퍼포먼스에도 진심인 분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막간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자, 무대에서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마치 오늘의 좀 잔을 비우듯이 솔직하게 좀 꺼내보는 시간. 그래서 저희가 남진 선생님의 히트곡인 또 빈잔을 따와서 코너명을 하나 지어봤습니다. 자, 지금은 빈잔이지만 답변을 하면요. 이게 꽉 채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질문. 은퇴를 진지하게 고민해본 순간이 있다. 선생님 어떻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었어요. 없으세요. 네. 언제 해야 되겠지만은 예. 아직은 없었어요. 남들의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아직 은퇴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요. 네. 근데 욕심이 아니라 목소리가 나오세요. 아,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목소리가 아니고 노래가 못 불러지면 본인이 은퇴가 아니라 대중들로 유명하거든요. 그러죠. 예. 근데 목소리가 너무 나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또 저희가 작가진들이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저희가 질문이 시원하게 또 해보시죠. 뭐냐면 자, 두 번째 질문 좀 예민할 수도 있는 질문인데요. 뭐냐면 자, 나훈아 선생님 사실 내 라이벌이 아니다 OX. 너무 궁금한데요? 라이벌이라는 것은 네. 잘 들어주세요. 만들어지는 거지. 내가 라이벌 하고 싶은 게 해. 그래도 다 할 수 있어요? 만들어지는 국민이 네. 팬들이 만들어져서 네. 그 시절 때 리얼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네. 뭐든지 비즈니스잖아요. 우리가 삶이 예. 비즈니스 흥행계 쉽게 말 연예계에 흥행을 하는 비즈니스맨들이 라이벌을 만들면서 더 쉽게 말하자면 비즈니스가 잘 되잖아요. 예. 라이벌스 아닌가 긴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그 분위기를 만들어줬죠. 네. 이 사업하는 네. 흥행사들이. 네. 예, 그래서 진짜 당연히 만들어줘서 그 대중들이 볼 때도 그렇게 충분히 이해가 가고 느낌이 오니까는 그 라이벌이 된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서로 선후배 관계죠. 예. 그렇잖아요. 그것도 뭐 한두 해가 한참 후배인데 뭐. 네. 그래서 OX는 좀 답변하게 골라놨습니다. 답변하게 골라시면 아니 할게요. 무슨 뭐라고 오버했어요. 다시 한번 OX 띄워주실까요? OX 저희가 지금 밑에 나갈 텐데요. 생방송이다 보니까 나훈아 선생님은 사실 내 라이벌이 아니다. OX. 아니 라이벌이죠. 와. 라이벌이다. 만들어지는 라이벌인데요. 그거 어떻게 아니라고 그래요. 예. 틀림없는 라이벌입니다. 틀림없는 라이벌로 확정해 주신 걸로. 아, 그러면. 네. 그러면 선생님 저희가 앞서서 빈잔 얘기를 좀 잠깐 했지만요. 이뿐만이 아니라 선생님 히트곡 너무 손에 꼽기 힘들 정도로 많잖아요. 근데 예. 가장 애착이 가시는 곡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으실까요? 한 곡을 뽑으라 못 꼽아요. 그건 간단히 말해서 팬들이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노래가 저한테 소중한 노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불렀을 거잖아요. 예.
빠른 노래로 치자면은 이제 처음 오빠라는 칭호를 듣게 된 노래가 있어요. 예. 그게 새까만 눈동자의 아가씨. 그때 당시 세계적으로 트위스트가 유행할 때. 네. 그 노래가 60년도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데 우리 대중 가수는 춤추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네. 단 한 명도. 그러셨군요. 춤을 추는 분은 전부 팝 부르는 선배님들이에요. 이 노래로 전국 팬들이 소녀들이 오빠라는 얘기를 불렀죠. 네. 아. 자, 이렇게 남진 선생님 솔직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남은 플레이리스트가 한 곡 더 있습니다. 마지막 곡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 곡은 영원한 젊은 오빠 내 사랑시라는 노래인데 이번에 새로 나온 노래죠. 예. 임종수 선생님 또 조동산 선생님 빈지게 쓰셨던 분들이 콤비죠. 네. 그분들이 만들어준 곡인데 이번에 그 곡은 세 곡을 했어요. 스타일 이건 완전히 슬로우 샹숑이에요. 샹숑. 이게 원래 트롯이 일본 노래도 아니고 우리 노래도 아니고 원래 불란서 노래예요. 트롯이. 트롯 노래요. 자리드 부왕 리디디 잠레 이 트롯이에요. 이게 트롯. 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오리지널 샹숑 노래예요. 이 사랑의 시. 그리고 그대여라는 노래는 또 신인 작곡 김시몬 작곡가라고 해서 제가 이건 작사는 내가 했어요. 이건 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바탕으로 해서 썼고 예. 또 이번에 이제 오로라 여인이라고 해서 예. 아주 또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또 발표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60년 가수 생활 여전히 현역으로 왕성한 활동 중이신데요. 60주년 맞이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번에 지금 60년 동안 정말 어느덧 60년 됐잖아요. 예. 그래서 60년을 만들어준 우리 팬들에게 너무 고맙고 그래서 60년 동안에 있었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 노래를 60년 동안 사랑해주신 팬들 모시고 추억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예. 60주년 공연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러시군요. 60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또 내가 원래는 가수가 꿈이 아니고 저는 영화예요. 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술 한잔 먹고 친구들하고 노래하다가 마스터 선생님이 내 노래 듣고 노래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노래가 시작돼서 오늘이 왔죠. 그래서 그런 추억의 노래, 그때 당시 노래부터 지금 노래까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남진 선생님 모시고요. 데뷔 60주년 기념 몰랐던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남진 선생님 왕성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